막부말 메이지 유신기의 역사를 찾아서 이엔드 배진영. 신생구미의 주둔지 니시온간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토의 야스쿠니 신사 료젠 호국 신사에는 사카모토 료마의 무덤이 있어. 교토 옛 황궁의 문에는 150여 년 전의 총탄 자국이. 이케다야 사건의 현장은 해산물 음식점. 사카모토 료마가 죽은 오우미 여관은 회전스시집. 가스라 고고로와 아쿠마스의 로맨스. 교토의 야스쿠니 신사 료젠 호국 신사에 있는 조슈 출신. 메이지 유신 희생자들의 비석들은 역사는 공짜가 아님을 보여준다. 사카모토 료마의 무덤에서 기도 다카요시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 막부가 조낭양이파 지사들을 탄압했던 안세이 대옥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막부. 말기유신 과정에서 희생된 조슈 등 각번 출신의 지사들의 묘비 등이 눈에 들어왔다. 페리 제독이 개항을 요구했던 1853년부터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는 1889년까지 36년 동안 막부 말기에 정치적 동란, 유신 이후의 내전 등을 거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수백만 명이 희생됐던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것에 비하면 작은 희생이지만 이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다. 역사에 공짜는 없다. 조슈에서 막부 타도를 위한 쿠데타를 성사시킨 다카스기 신사쿠, 구사카 겐지이의 묘비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름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다카스기 신사쿠에게서 따온 것이다. 메이지 유신의 주력이었던 옛 조슈지금의 야마구치현 출신인 아베 총리는 자신을 유신지사들의 후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못구어일 것이다. 가스라 고고로라고도 하는 기도 다카요시 1833만 1877는 조슈 출신이다. 조슈의 조낭양이파 지도자였던 그는 사카모토 료마의 주선을 받아들여 앙숙이던 사스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만나 조슈 사스마 동맹을 성사시켰고 유신 이후에는 메이지 정부의 요인으로 패번치현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조슈 출신 후배인 이토 히로부미를 발탁한 것도 그였다. 학자들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군사력, 오쿠보 도시미치의 정치력, 기도 다카요시의 상상력이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켰다고 말한다. 가스라 고고로의 묘 옆에는 부인 아쿠마스의 무덤이 있다. 교토의 유명한 게이샤였던 그녀는 신센구미의 추적에 쫓기는 가스라 고고로를 보호해준 담력 있는 여인이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새 정부의 최고 실력자가 된 가스라 고고로는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인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쿠마스를 조슈번 사무라이 집안의 양녀로 입적시킨 후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했다. 히지가타 도시조의 칼. 료젠 호국 신사 앞에는 료젠 역사관이 있다. 입구의 팻말에는 국가 건설에 헌신한 지사들의 뜻을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메이지 유신기 국가 건설의 반면은 물론 조선 침략이었다. 마침 사카모토 료마가 주선한 조슈 사스마 도사 연합 150주년을 기념해 사카모토 료마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700엔을 내고 들어간 역사관의 전시물들은 의외로 탄탄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신생구미 부장 히지가타 도시조의 칼이 나를 맞았다. 붉은색 천을 배경으로 흰 천 위에 놓인 시퍼런 일본도. 저 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마셨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시바. 료타로의 소설 속에서 접했던 칼이 150년의 세월을 넘어 그 칼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신생구미 국장 곤도 이사미가 사용했던 사슬 갑옷과 전투용 장갑 및 병풍, 신생구미 대원명부, 유신의 원훈, 이와쿠라, 도모미의 초상화와 시,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글씨 등 2층에는 사카모토 료마 관련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료마의 편지, 선중팔책의 복제본 등. 가장 놀란 것은 사카모토 료마를 벤 칼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사카모토 료마의 암살범은 미궁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 미마와리 구미교토의 경비를 책임진 아이즈번이 조직한 치안 보조 조직의 가스라 하야노스케가 범인이라고 한다. 범인 가스라를 배출한 검도 도장의 인증서단증도 있었다. 전시물들을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읽었던 조용한 혁명성 희엽, 조선을 탐한 사무라이 광운 같은 역사서나 타올라라,
검시바 료타로, 칼에 지다하사다. 지로와 같은 소설책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문득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유물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봉준이나 홍계훈을 미사변 당시 시위대 연대장의 칼 김옥균이나 민영익의 성균관 시절. 성적표 같은 게 있을까? 하마구리 문이 총탄 자국. 조슈군과 막부군이 교토 장악을 놓고 대결했던 교토고쇼의 하마구리 고문. 문과 기둥에는 아직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다. 12월 22일. 도쿠가와 쇼군의 교토 거처였던 니조성의 외관을 구경한 후 교토고쇼로 향했다. 1868년 메이지 천황이 도쿄로 옮기기 전까지 살던 옛 황궁이다. 천황의 거처인 교토어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어원은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다. 내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하마구리 고문이었다. 이곳은 1864년 7월 18일 교토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일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조낭양 이파의 선봉으로 교토 전국을 주도하던 조슈번은 그 전에 818정변으로 교토에서 축출되었다. 1864년 6월 5일에는 신센구미가 이케다야 여관을 습격, 조슈의 지사 20여 명을 참살했다. 이에 격분한 조슈는 교토 전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병력을 교토로 진격시켰다. 구사카 겐지이 등이 이 병력을 이끌었다. 이에 맞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친막 부파인 아이즈번, 구하나번, 히코네번, 사스마번의 병력을 이끌고 조슈군을 토벌했다. 조슈군은 궁궐로 들어가 고메이 천황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각번 연합군에 패했다. 구사카 겐지이를 비롯한 조슈의 지휘관들은 전사하거나 할복했다. 이를 근문의 변이라고 한다. 아이즈번이 경비하던 하마구리 고모는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문이나 기둥에는 아직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다. 하마구리 고문 맞은편 나지막한 건물에는 KBS 크요토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설마 우리나라 KBS 지국은 아니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맞다고 한다. KBS가 굳이 교토에까지 지국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겨울의 어원은 쓸쓸했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 있었다. 꽃피는 계절에 왔으면 빈의 호프부르크 왕궁 정원 못지않을 텐데 싶어 아쉬웠다. 음식점이 된 이케다야. 신센구미가 조슈 등의 조낭양이파 지사들을 습격한 이케다야 여관 자리에는 해산물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다음 목적지는 근문의 변에 발단이 된 이케다야 사건의 현장. 이 사건은 이케다야 여관에 조슈와 도사의 지사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신센구미가 여관을 습격한 사건이다. 당시 이케다야 여관에 모여있던 지사들은 20여 명. 이 중에는 조슈의 요시다 도시마로 등 당대 최고의 지사들이 다수 있었다. 시바 료타로는 만약 당시 살아남았다면 이 중에 반은 유신 정부의 요직에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습격한 신센구미 병력은 곤도 이사미를 비롯한 78명. 부장인 히지가타 도시조는 조낭양이파 지사들이 모여있다고 알려진 다른 곳으로 20여 명을 이끌고 갔다가 허탕을 치고 이케다야로 달려왔다. 아이즈번 등이 나중에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들은 도망자들을 체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가스라 고고로도 이 회합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먼저 왔다가 동지들이 없는 것을 보고 자리를 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신센구미의 이름은 일시에 교토는 물론 전 일본을 진동하게 되었다. 이날의 싸움을 곤도 이사미는 양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돌입한 자는 저를 포함해 오키타, 나가쿠라, 도도, 슈에이 5명이었습니다. 다수의 도당을 상대로 한참의 시간 남짓 싸우는 동안 나카쿠라, 신파치의 칼이 부러지고 오키타 소지의 모자가 잘려나가는가 하면 도도 헤이스케의 칼은 톱처럼 되었습니다. 중략 얼마 후 히지카타 도시조가 달려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에 적은 다수인 동시에 모두가 만부부당의 용사여서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케다야는 해산물 음식점이다. 입구에는 이곳이 이케다야 사건의 현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석이 서 있다. 마침 점심 무렵이어서 여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테이블에는 메뉴판 외에도 곤도 이사미, 히지가타 도시조, 오키다 소지,
사이토 하지메 등 신생구미 간부들을 소개하는 파일이 놓여 있었다. 메뉴에도 이들 간부의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나는 초밥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히지가타 도시조 메뉴를 시켰다. 신생구미의 살벌한 규정.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한 오우미 여관 자리. 회전 스시집이 있다. 식사 후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벽에 신생구미의 규정 5개조가 붙어 있었다. 1. 무사도를 어기지 말 것. 2. 신생구미 탈퇴는 불허한다. 3.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지 않는다. 4. 허락 없이 소송을 취급하지 않는다. 외부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뜻. 5. 사사로운 싸움을 불허한다. 이 5가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할복. 이 무지막지한 조항이 시골 도장의 검사, 도박장 경비원, 불량배, 낭인 등에 불과했던 신생구미를 당대 최고의 무사집단으로 키워냈던 것이다. 문득 이 조항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여러 사람이 배를 갈라야 할 것이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한 오우미는 이케다야에서 300여엠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번화한 상점가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은 회전초밥집이다. 이곳은 사카모토 료마 당시에는 간장 제조업자의 집이었는데 료마는 이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어두워질 무렵의 산넨자카. 전통 가옥들을 그대로 살린 기념품점과 음식점, 공방들이 늘어서 있다. 마지막으로 교토의 명소 기요미즈데라를 찾았다. 가파른 벼랑 위에 지은 청수의 무대라는 건축물이 특히 유명하다. 겨울이라 맛이 덜했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교토의 풍광은 상쾌하다. 이 절을 창건한 사람은 8세기의 명장 사카노 우에노 다무라마루 75만 8,811이었다. 백제계 도레인의 후손인 그는 797년 간무천황으로부터 일본 동북 지방의 에조아이 누족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때 그에게 부여된 직함이 세이타이 쇼군이었다. 이때는 단순한 군사 칭호였지만 1192년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후에는 군사 정권인 막부의 최고 통치자의 직함이 된다. 쇼군은 이를 줄임말이다. 기요미즈데라는 사카노 우에노가 출정하기에 앞서 798년에 만든 11면 천수관음상을 모시기 위해 세운 절이다. 기요미즈데라는 첫 번째 세이타이 쇼군 사카노 우에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이르는 1200년의 역사를 바라본 셈이다. 기요미즈데라의 청수의 무대. 벼랑에 구조물을 설치해 멋진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기요미즈데라 한 귀퉁이에 돌비석이 하나 서 있다. 사카노 우에노의 에조족 정벌 당시 항복했던 족장 아테루이와 모래를 추모하는 비단. 이들은 부족민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했지만 간무천황은 이들을 오사카에서 처형했다. 이 석비는 1994년 교토 천도 1200주년을 맞아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다. 일제 36년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겨울의 교토는 해가 짧다. 사시 반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사위가 컴컴하다. 게다가 비까지 추적추적 내린다. 기요미즈데라에서 기온으로 내려가는 산넨자카 거리에서는 기모노 차림의 여성들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들 대부분은 게이샤가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1868년 1월 신생구미 등 도쿠가와 막부군이 조슈 마이너스 사스마가 중심이 된 메이지 정부군과 싸웠던 도바 마이너스 후시미 마이너스를 못 가본 게 못내 아쉽다. 그래도 교토에서 보고 싶었던 사적지들은 거의 다 보았다. 다음에는 좋은 계절에 와서 명승지들을 돌아보며 조금은 유유자적해 보아야겠다.